여러분은 외국의 농장이나 외곽에 위치한 집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영화로만 접하다 보니 어느 정도 편견이 좀 있는데요.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로 공포영화를 봅니다. 아니면 코미디요. 주로 보는 게 공포영화이다 보니 미국의 고속도로나 농장, 넓은 창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특히 외곽 같은 경우는 집마다 거리가 있다 보니 실제로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곳에서 무언가 벌어지면 알려지는 것이 늦어지기도 하고 도망친다고 해도 떨어져 있는 이웃집까지 거리가 상당할 것입니다. 제가 다룬 사건 중에도 몇몇 개의 외곽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들도 보면 결과가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외국의 농장이나 외곽에 있는 집을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부터 듭니다. 70세의 도로시 도노반과 찰스 홀든도 도심과는 좀 떨어진 위치에 집이 있었죠. 같은 부지 안에서 찰스는 트레일러에 살았고 그 트레일러 뒤편에는 도로시의 집이 있었습니다. 따로 살았지만 그래도 바로 근처였기에 언제든 어머니의 집을 확인할 수 있었죠. 1991년 6월 22일 델라웨어주의 해링턴 자정 무렵 늦은 시간 일이 끝나다 보니 찰스는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 들렀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운 찰스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음식점에서 나와 세우던 차량으로 향했죠. 그가 트럭에 올라 자리에 앉아 출발 준비를 하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창문을 노크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을 좀 태워달라는 부탁이었죠.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죄송해요. 실은 제 여동생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조지타운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쪽까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남성은 자신의 여동생이 있는 곳까지 태워달라며 안타깝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늦은 시간이었죠. 게다가 그곳은 집과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모르는 사람을 태운다는 게 상당히 꺼림칙한 일이긴 합니다. 찰스는 죄송합니다 라며 거절을 했는데 이게 또 영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동생 병원에 간다는데 그래 조금만 태워주자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 남성에게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오른 트럭은 출발했고 14번 고속도로에서 3마일 정도를 운전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찰스가 집으로 운전하기 위해 항상 멈추는 교차로였죠. 그곳에 차를 세운 찰스는 낯선 이를 돌아보며 제가 태워드릴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찰스가 말을 건네자 이 낯선 이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난하는 거냐? 차에서 내리고 돈도 내놔 라며 소리를 쳤죠. 차 열쇠를 움켜쥔 찰스는 서둘러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근처 상점으로 달려가려 했는데 이 남성이 무기를 들고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흥분한 그에게 소리치며 알았어. 가려는 곳까지 태워드릴게요. 하고 그를 진정시켰고 놀랍게도 그게 먹혔죠. 그렇게 이 남성은 조수석으로, 찰스는 운전석으로 향했는데 찰스가 한 발 빨랐습니다. 낯선 이가 조수석으로 돌아서 가는 동안 찰스가 후다닥 운전석에 올랐고 시동을 재빠르게 걸어 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그렇게 출발한 찰스는 두려운 마음만큼 차의 속력을 높였습니다. 그 낯선 이 역시 차를 뒤쫓으려 했으나 사람이 차를 뒤쫓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순간 낯선 남성은 쫓던 것을 멈추곤 떠나가는 차를 도로에서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찰스는 낯선 이 때문에 무서웠던 마음을 진정시키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 방향은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죠. 아마도 이쯤이면 그 낯선 이가 그곳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 차를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돌려 운전을 해 그의 트레일러로 향했는데 그 남자가 근처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근처의 공중전화를 향했습니다. 저는 찰스 홀든이라고 합니다. 저와 어머니가 사는 집 주변에
어떤 남성이 숨어 있는 걸 봤어요. 찰스와 경찰은 트레일러에 도착했고 그 남성을 찾기 위해 트레일러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입을 한 흔적이라던가 문이 열려 있다던가 그런 흔적들이 없었죠. 안도하던 것도 잠깐. 찰스는 서둘러 자신의 집 뒤에 사는 어머니 도로시의 집을 확인해달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집은 창문이 깨져 있었고 안에는 붉은 자국들이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도로시의 침실 문을 열었는데 도로시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도난품이 있나 도로시의 집안을 수색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었죠. 그랬기에 금품을 노린 것이라는 추측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경찰에 전부 털어놨는데 그의 경험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처음에 그를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찰스가 말한 그 낯선 사람이 굳이 여기까지 걸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불편함이 수상해 보였던 거였죠. 게다가 도로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오는 생명보험의 수혜자 중 한 명이 찰스였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빠르게 사라졌죠. 찰스가 들렀던 패스트푸드점에서 그 낯선 일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낯선이와 찰스가 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제보해왔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손바닥 자국이 찰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찰스의 목격대로 그 남성의 몽타주가 그려졌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172 정도의 키, 호리호리한 체격, 큰 뿔테로 된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행으로 볼 때 굉장히 사나웠기에 나쁜 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를 찾기 위해 벌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집에 남아있던 그 손바닥 자국과 DNA로 범인을 잡아냅니다. 범인은 메릴랜드주 델마르에 사는 41살의 길버트 캐넌이었죠. 그는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델라웨어에 살고 있었으며 1997년 사람을 해한 죄로 복역을 하고 풀려났다가 그 후에는 여러 범죄와 나쁜 약을 해 체포되어 복역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풀려나기 전 그의 DNA가 등록이 됐고 그렇게 도로시의 사건의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2006년 1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았던 범인이 마침내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캐넌은 자신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찰스가 자신을 버려둔 뒤 잘 곳을 찾아 그냥 걸었답니다. 걸어가는 중에 집 몇 곳을 지나쳤는데 그 모든 집들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들을 지나쳐 걷다가 불이 꺼진 첫 번째 집을 만났고 그랬기에 그 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로시의 집이었죠. 캐넌이 창문을 깼을 때 도로시가 깨어났고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한 죄로 유죄를 인정했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이 내려지며 정의가 찾아왔습니다. 찰스 가족이 그토록 바랐던 범인을 찾았고 정의가 내려졌지만 그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잘 곳을 찾기 위해 걸었고 불 꺼진 첫 번째 집이었기에 무고한 일을 해했다는 것이요. 그는 잡히기 전까지 발 뻗고 편하게 잤을까요? 그냥 바라건대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네요. 도로시가 이제는 마음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키노 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